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징주를 잡아라 황희진영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전일의 코스피 지수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영향으로 인해서 1%가량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은 재차 하루 만에 반등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시각 양시장 지수 흐름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는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약보합권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0.02% 내린 2329.78포인트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역시 약세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0.21% 내리게 되면서 649.50포인트의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전일에 1% 넘게 약세 흐름을 보였었던 우리 시장이 오늘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게 되면서 하락으로 반전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은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지 자세하게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만이 계속해서 사자세에 이어가다가 현재 기관도 다시 한번 매수 우위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현재 기관은 249억 매수, 반면에 외국인은 609억 원의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이 현재 88억 원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도 역시 개인만이 물건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549억 매수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291억 원 매도, 그리고 기관도 역시 214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급까지 한번 저희 체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동방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3거래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도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14.61% 급등하게 되면서 2,000원 선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는 평화산업 종목이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시 4거래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9.90% 오르게 되면서 1,72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KEC 종목입니다. KEC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현재 기록한 상황입니다. 역시 닷새째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가운데 7.42% 오르게 되면서 1,955원 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종목 최근 들어서 급등세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 과열 완화 장치 발동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를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니캠 종목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5.84% 오르게 되면서 현재 1,450원 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 외국계 창구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5.29% 오름세 나타내주게 되면서 31,850원 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LG전자 종목입니다. 저희 잠시 후에 더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4.96% 오름세 나타내주게 되면서 86,800원 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현대일렉트릭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현재 하락률 가장 높게 집히고 있는 가운데 현재 8.88%의 낙폭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5만 1,500원 선을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이어지게 되면서 개장 직후부터 점점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 종목이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계속해서 물량이 덜어내어지고 있는 가운데 2거래를 연속으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5.33% 하락하게 되면서 6,480원 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하나금융지주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도 역시 5거래를 연속으로 주가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4.20% 빠지게 되면서 45,650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양철관 종목이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종목도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4.18%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1375원 선에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거래소 시장부터 한번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 종목입니다. 이 종목 현재 상한가 들어서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29.92% 급등하게 되면서 1650원 선에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거래 재개 후에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장 적격성 심사 제외 소식이 이어지게 되면서 개장 직후부터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는 한일단조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 종목도 현재 거래량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상한가에 잠시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22.60% 급등하게 되면서 현재 4,665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KPM테크 종목입니다. KPM테크 같은 경우에도 역시 현재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9.71% 오름세 나타나주게 되면서 2,065원 선에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수를 했었던 AB온의 이 블록버스터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현재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루트로닉 종목입니다.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29% 오름세 시현해주게 되면서 12,000원 선에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종목이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 종목 현재 9.35% 오름세 나타내주게 되면서 19,3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오션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현재 8.84% 오름세 보여주게 되면서 2,585원 선에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상승률 상위 종목 만나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NSV 종목입니다. NSV 같은 경우에는 오늘 3거래를 연속으로 역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11.93% 하락률 집계가 되게 되면서 192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비덴트 종목입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역시 특징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시 한번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11.67%가량 주가가 조정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600원 선에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는 옴니텔 종목입니다. 옴니텔 같은 경우에는 9.07% 빠지게 되면서 7,620원 선에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등락률 상위 종목 그리고 하락률 상위 종목까지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증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우리 시장과 같은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육체 핵실험에 따른 주가 이 하락 흐름이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타내주다가 현재는 다시 한번 파란불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0.34% 빠지게 되면서 19,442.46포인트의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 증시까지 저희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앤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앤 종목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모두투어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역시 사드 한한령 이 후폭풍에 우리나라 여행수지 적자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여행 수지는 경상 수지를 구성하는 서비스 수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행 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이 국내로 여행 오는 외국인은 줄었지만 반면에 해외로 나간 내국인은 늘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가철인 7월 달에 이 해외 여행객이 역대 최대인 반면 이 사드 보복 조치 여파로 인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며 여행 수지 적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7년도 7월달 국제 수지를 살펴보면 올해 7월달 여행 수지 적자는 1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도에 기록을 했었던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7월과 전월에 비해서도 악화된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입국자 수 같은 경우에는 100만 9천 명으로 40.8%가량 감소한 가운데 중국인 입국자 같은 경우에는 28만 1,000명을 기록해 작년 7월보다 무려 69.3%가량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7월달 서비스 수지 적자 같은 경우에는 32억 9천만 달러로 올해 1월달에 이어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8월달 이 해외 패키지 송출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한 29만 명으로 이 성장률이 상반기 대비 20%가량 크게 낮아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모두 투어도 같은 기간 0.8% 증가한 약 12만 명을 기록해 높아진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이 하반기 여행업체의 이익 성장이 양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패키지 이익 성장 외에 이 자회사 실적이 주가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행업 소식과 관련해서 오늘은 그중에서 모두 투어 종목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증권사의 호평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 넘게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51% 빠지게 되면서 26,050원 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빙그레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빙가 업계가 한 해 장사를 결정짓는 이 올 여름 성적표가 낙제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저출산으로 인한 아이스크림 소비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이 여름 잦은 비가 내린 날씨 탓에 이번에는 빙가 업계에서 계속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또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디저트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아이스크림 시장이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2017 가공식품 세분 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5세 이상 국민 1인당 연간 아이스크림 소비량은 58개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는 2013년도 71개에서 2년 만에 약 18%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소비 감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이 주요 소비층인 유소년과 그리고 청소년층의 인구 감소와 연관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커피 전문점이나 빙수 전문점 등 이 디저트 전문 카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이스크림과 빙수 그리고 생수 등 이러한 대체 상품으로 소비가 이동하게 되면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소매 시장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는 약 1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1조 596억 원으로 약 15%가량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소매시장 규모도 1,682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동기 대비 줄어들며 올해 전체 시장 규모는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사별로 살펴보면 판매액 기준으로 롯데제과가 전체 시장의 33%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빙그레는 26%, 그리고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는 17%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빈가업계가 이렇게 부진한 성적표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빈그레 종목도 한번 현재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그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오늘 소폭 내림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0.33% 밀려나게 되면서 59,600원 선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인 종목까지 저희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들 몇 가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LG전자가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개장 직후부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또 자세하게 현재가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4.96% 오름세 보여주게 되면서 86,9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가 OLED TV 시장 확대 수혜 기대감 등에 힘입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면서 오늘장 5% 넘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두 번째로는 휴니드 종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조정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오늘장 반등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흐름 바로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니드 같은 경우는 역시 현재 4% 넘게 오름세 시현해주게 되면서 현재는 1,900원 선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위산업 관련주인 휴니드가 하루 동안의 조정을 전일에 받은 뒤 다시 한번 오늘장 급등세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대북 리스크가 고조될 때마다 주가가 움직였던 방위산업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한해운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 전망이 또 좋게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 상승부를 계속해서 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가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역시 4.70%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6,750원 선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한해운이 3, 4분기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대한해운이 3, 4분기에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사업부인 SM상선의 외형 성장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주를 잡아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